자,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덥다고 처지지 말고 오늘 8월 12일 시장 정리하면서 좀 활기차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것 때문에 떨어졌던 것에 대한 반등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들어지게 되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으로 당시에 꼽혔던 게 미국의 고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신경을 쓰면 좋을 부분은 무엇이다? 일단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런 거 뜨잖아요. 요거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GDP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전보다 좋은지 나쁜지 확실한 건 막 수정치 같은 게 공개가 되었을 때 2.0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요게 조금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좀 높이는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1.5에서 2.0 요걸 기준으로 GDP도 함께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버틴다는 가정하에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 각종 물가지수들이 공개가 될 거거든요. 요게 2%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이걸 1순위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바탕으로 9월 FOMC를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까지 실질적으로 되면은 지금 채권 시장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겠다 연준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시너지 내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9월 FOMC 확률 어떻게 되고 있냐? 9월달 현재가 5.5% 금리잖아요. 예. 동결에 대한 확률은 0%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100%인데 원래는 50bp D컷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많이 줄어들어서 46.5% 얘기 나오고 있고요. 25bp 인하가 53.5%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인하하든 작게 인하하든 중요한 건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9월에만 이렇게 인하를 하고 끝이냐? 아니고요. 자, 11월 달 FOMC도 보면은 5.25가 한 번 금리 인하인데 없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가능성 100%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5.00 없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도 또 인하할 가능성 높겠구나.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FOMC 있을 때마다 인하가 연이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마다 항상 시장의 증시는 어떻게 올라가주게 되었다? 됐을 때마다 전고점을 돌파한 이 모습이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내용들이 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소식이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84달러로 플러스 0.8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강세의 모습이 조금 더 세게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증시랑도 이제 엮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이제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채권은 계속 가격이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트리거 그러니까 증시의 상승 시작점을 얼추 예상해 볼 수 있는 요거랑도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웬만하면은 예전에도 채권 쪽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 이외에 좀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AI 테마 이거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 관련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해서 한국에도 지금 유명한 리벨리온이라고 이 한 번씩은 반도체 설계 쪽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쪽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든 앞서 나가겠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장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평택 4공장 디램 투자 확정했다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램 계속해서 뽑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타이밍에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거 몇 년 뒤에 완공될 거 아니에요?
그 뒤도 나름 괜찮다라고 삼성은 현재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지금이다. 지금이다.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다시 한번 판매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는 평가가 최근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좋고, 당연히 스마트폰과 엮여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관심들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스마트 글래스 여전히 전혀, 출시 시기는 미지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삼성이나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 시장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시계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전체적인 이 핵심 사업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증시가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증권사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 금리 인하 날개다나 이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타이밍에서 증권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날개를 달 수도 있어가지고 관심 없었다 하는 기업들도 현재 타이밍에 이제 웬만하면 PF 쪽에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1등 클래시스, 남미에 이어서 미국으로 시장 확대,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K컬처에 대한 요 영향력으로 한국의 요 화장품이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구체적인 실적으로까지 엮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고점을 찍고 떨어진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야, 이거 실적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유럽 수출 호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 해서 실적이 되게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운임이 되게 비싸잖아요. 코로나 시절 때에도 운임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타이어 공장 자체를 멈췄던 전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비싸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이거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타이어 지금 다들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임까지 꺾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이 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지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출신 성분 까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근데 한국에만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안 좋은 건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신뢰도를 얻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양극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과연 양일지 극일지 요거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이게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 외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향후 속도감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베스트는 여기라고 했죠. 근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나오는 내용과 맞물렸을 때 되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뭐 체코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종목의 시끄러움을 담당하는 이러한 소식은 무엇이다? 마켓 쪼개내기다.
근데 이제 이게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밥캣을 쪼개내잖아요. 그러면 대략 1조 원 정도의 현금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매년 배당으로 들어봤자 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세금 까고 뭐 하고 하면은 계속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1조 자금을 통해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미래 사업에 투자하면 이게 더 회사의 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밥캣 지분 100%를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상장이 되어가지고 더블 카운팅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계속 예시로 들었던 게 지주회사의 시가총액과 이 자회사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미래 성장이 훨씬 더 가속도를 붙는다. 나쁘게만 볼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빌리티 쪽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밥캣 쪽 로보틱스랑 합병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감 원장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태클을 제대로 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두산 이 그룹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라는 걸 일부씩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율 조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에너빌리티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미래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 현금 창출에다가 거기다가 기존 주주들은 로보틱스 이 주식을 조금 더 비율 좋게 받아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적으로 나름 긍정적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금 더 긍정적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로보틱스 쪽은 이득 맞습니다. 근데 마켓의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이 마켓 주주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뭐라고 말하더라도 솔직하게 뭐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뭐라고는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앞에 이름만 두산이지 회사마다 입장차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끄러움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대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원전에 대한 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한 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쁜 생각보다는 추세가 좋으면은 더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인드로 수급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 상황에서 수급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보면 좋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그런데 야, 기관이 조금 밑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또 컴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12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급 괜찮다는 가정하에 121선, 초록색 선 위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버티잖아요. 그럼 잘만 하면 빠르게 튕겨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21선 가까워졌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변동 한번 나올 겁니다. 61선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돌파가 실패하면 21선이 이렇게 턴할 거거든요.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121선만 지켜주면 이거 홀딩하기 괜찮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여기를 과연 돌파할 것인지, 돌파하면 더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은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여기를 돌파해서 61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여기 돌파했을 때 파워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3,500원부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여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그 아래까지는 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1차 목표로 보고 여기서 또 이 부근 매물 소화하는 것처럼 잘 소화가 되면은 그대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이전에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이 가능성도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딱 도착했을 때 정리해야지 라는 마인드보다는 부담 많이 되고 야 이거 생각 이상보다 힘이 없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 그때 좀 정리하는 식으로 부산 에너빌리티 마무리를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예전 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러한 자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121선 위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21선 딱 돌파하니까는 그 다음 이제 핵심 구간은 61선이 되고, 61선에서 볼리저 상단 돌파하면 계속 간다. 근데 돌파를 못하고 눌리게 되면은 조정 나오는 구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돌파 못하니까 그대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빠지는 식으로 해서 성공 시의 케이스와 실패 시의 케이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걸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반영을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최소한 뭐 방향을 잃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나쁘게 볼 것 없다.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밥캣 쪽이 진짜 줄을 마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기관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121선 위에서 버티게 되면은 걱정할 이유 없다.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거 너무 베스트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21선 수월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 우리 목표는 61선이 될 것이고, 61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은 121선 위에서 버티면 끌고 가는 거고, 만약에 돌파했다?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데 여기마저 돌파한다? 그러면 23,500원 이상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고, 이 매물대 소화도 같이 한 집 보다가 소화되면 꾸준하게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추세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봤는데, 자,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게 다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 영상이 보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랑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제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공부의 개념으로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날씨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얼른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